네, 코스피는 금융 투자 중심으로 기관 순매도세 하락했습니다. 한수원의 승소 소식 전해지면서 원전 관련주들 강했었고요. 미국의 5G 인프라 투자 소식, 그리고 내년 6G 레디 장비 기대감에 또 통신 장비주들 강세에 앞서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 강세도 확인됐던 어제장이었는데요. 수급 흐름 포착해서 오늘 시장 전략 한번 세워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슬이 스탁솔루션 대표와 함께합니다. 자,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간외 특징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은 아나운서가 정리했습니다. 네, 오늘도 시간외 특징주부터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5일 인적 분할 후에 재상장한 기업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STX 그린로지스 상한가 행진까지 이어간 모습입니다. 또 글로벌 큰손들이 두산 로보틱스에 7조 원이나 베팅을 했다고 하죠. 시간외에서 로봇 테마가 두드러진 가운데 두 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SP시스템즈가 7%대 올랐고요. 두산도 4.3% 오른 모양새입니다. 넥슨게임즈는 장마감 후에 넥슨의 퍼스트 디펜던트가 오픈 베타 초반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동시 접속자가 5만 명에 달한다고 하죠. 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면서 넥슨게임즈 4%대 올랐고요. 네오리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파트너사의 개발 게임은 이 루나 리버스가 중국 판호를 내달 신청한다고 하는데요. 정규장에서도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 이어가면서 1%대 오름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에서도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포착이 됐는데, 자, 그중에 오늘 어떤 종목 한번 볼까요? 네, 넥슨 게임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시간에서 또 이제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가에서 좀 떠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저는 이제 게임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넥슨 게임즈를 사실 가장 좀 탑픽으로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보셔야겠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퍼스트 디센턴트라는 이 게임이 또 이제 오픈 베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오픈 베타를 했고 이 기간이 이제 한 26일까지 이제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으로 주가의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게임 산업을 좀 보게 되면은 사실 업종 자체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좀 죽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체적으로 좀 이제 신작 라인업이 좀 부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번 상반기까지 실적 부진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강하게 기대가 되는 또 이제 종목군들로 수급이 옮겨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넥슨 게임즈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신작들 지금 소식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넥슨 게임즈는 어떤 부분들 좀 준비해 놓고 있나요? 우선은 이제 하반기에도 굉장히 다양한 또 라인업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굉장히 유명한 뭐 메이플 스토리라든지 서든 어택 굉장히 출시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제 기존 유저들의 이탈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기존작에서도 사실 매출액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추가해서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이 신작들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런 실적에 대한 개선이 좀 강하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좀 실적을 봤을 때 사실 이번 연도도 게임주들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대비 또 매출액이 한 80%가량 또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개선이 좀 강하게 기대가 되고 있고 또 다량의 어떤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게임주 중에서도 최고 탑픽 종목으로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슬이 대표님의 또 게임주 탑픽 종목인 넥슨 게임즈 지금 투자 포인트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동안 지금 물려 있는 분들 좀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 모멘텀들 신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실적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멘텀 너무 약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걱정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또 예상이랑 반대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기대감에 따른 변동성이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항상 가격 전략을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볼 때는 이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최소 지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2만 원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오늘 만약 떠서 시작을 한다면 17,000원 이상대에서도 시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17,500원 이하대에서는 분할로 좀 담아보셔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지금 지지라인이 단기적으로 한 15,000원 정도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15,000원을 좀 크게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손절하시는 전략을 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슨 게임즈 자 17,500원 이하에서 분할 접근을 이야기하셨고요. 목표가 2만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자, 코스피에서는요. 기관이 4천억 가까이 매도하면서 지수 하락 주도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860억 매도, 기관 600억 매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 팔고 있는데 매도 속에 또 외국인과 기관이 담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부터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은 실내외 인구를 구분하는 AI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일까요? 모멘텀으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3거래일째 외국인들의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세종텔레콤에 대한 관심도 큰데요. 효성 TNC와 손을 잡고 부동산 STO의 활성화에 나선다고 하죠. 이 때문에 3거래일째 외국인이 눈독 들이고 있습니다. 현대홈쇼핑의 경우에는 추석 기획 전에 최대 물량이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2거래일째 사들이고 있고요. 대한항공과 한국전력에 대한 관심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항공권 가격이 또 오르면서 고공행진을 유지할 걸로 보여지면서 먼저 대한항공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또 올여름 전력 사용이 역대 최대치를 또 한 번 경신을 하면서 한국전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의 특징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는 기업부터 알아볼 텐데요. 금호석유를 12거래일째 사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2차 전지가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도 기관의 관심은 여전히 2차 전지주에 있는데요. 특히나 러브콜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를 6거래일째, LG화학을 4거래일째, 또 포스코홀딩스를 3거래일째 사들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경우에는 2차 전지 프리미엄이 충분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확인해 보시면 역시나 관심이 있는 모양새인데요. 서부 발전과 국산 발전 기술 고도화에 나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기관회수 수급도 관련해서 소식들 딱 나온 유가 상승 관련된 그리고 또 원전 관련 또 좋은 소식들 나온 거에 반응한 상승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우선 외국인 수급 특징주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우선 SK텔레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매일 이제 수급을 좀 확인을 하는 네. 편인데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돋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매도세가 나올 때도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관 누적 매수세는 계속해서 좀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도 외국인도. 네, 그렇죠. 예. 그래서 SK텔레콤은 사실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는 48,000원대에서 지금 5만 원대가 또 넘어가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 시장 변동성에 따라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통신업 자체가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SK뿐만이 아니라 LG 그리고 KT 쪽도 지금 흐름이 굉장히 나쁘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이제 통신산업 이외에 또 AI 쪽이라든지 이 클라우드 시장 쪽에도 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런 신성장 동력이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최근 AI 도입이 좀 확산이 되게 되면서 이 클라우드 시장 성장에 따라서 어떤 수혜를 좀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이 통신 쪽들이 AI나 로봇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AI가 이제 좀 크게 도입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중요성도 날로 갈수록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KT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027년까지 계속해서 이 클라우드 쪽 시장을 넓혀갈 것으로 또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AI 산업이 이제 필수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면은 비례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게 최근에 이제 AI 서비스인 A-이 또 이제 좀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이제 AI 산업에도 굉장히 많은 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이제 통신 산업이 아니고요. 네. 하나의 어떤 AI 산업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구조적인 이제 성장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런 통신업들은 AI 관련주로서 엮여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또 배당에 대한 매력도 이제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 통신주들의 또 하나의 매력은 바로 이제 고배당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봤을 때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배당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SKT 같은 경우에 이제 배당 수익률이 한 7%에서 또 한 8% 가까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말까지 수급이 계속해서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슬이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그 종목들이 대부분 이익 추정치 좀 상향되고 있는 기업들, 좀 탄탄한 기업들을 좀 가져오시다 보니까 흐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지금 SK텔레콤 이야기를 다시 한번 주셨고요. 고배당주로서 연말까지 기대감 짚어주셨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네, 어제 종가가 이제 56,600원에 마감이 네. 됐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변동성을 좀 감안하신다면 56,000원 이하대에서 분할 관점으로 좀 담아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가는 조금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봤을 때 5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6,000원 이하대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최근 저궤도 위성 관련해서도 SK텔레링크 관련해서 또 한 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SK텔레콤 목표가 55,000원으로 제시됐고요. 자, 그러면 기관 수급 들어온 특징주 가운데 어떤 종목 볼까요? 금호석유 보시면 좋을 네네. 것 같은데 사실 석유주들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급등을 많이 하고 그렇죠. 있죠.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금호석유의 변동폭이 가장 컸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석유주들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는 좀 주목해볼 만한 가치가 저는 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연말까지 이제 계속해서 유가는 상승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네. 부분들에 의해서 좀 테마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슬이 대표님은 국제 유가 전망은 어떻게 좀 하고 계십니까? 연말까지요. 우선은 감산이 가장 크죠. 네, 감산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공급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해서 좀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최대 산유국이 바로 이제 사우디입니다. 사우디나 지금 러시아나 지금 계속해서 이 감산을 연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9월 달에서 기존에 12월까지 또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4분기 때는 공급량이 더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100 이상도 갈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석유주들이 단기적으로 수혜는 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 실적을 보게 되면은 그다지 뭐 이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나 2분기도 이제 예상 대비 굉장히 좀 부진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라텍스 같은 경우가 이제 주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라텍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공급이 굉장히 과잉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좀 약세로 이어졌었고 사실 이게 지금 회복이 되려면은 결국 경기가 좋아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 부분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금호석유는 뭔가 중장기적 관점보다는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결국 단기적으로 이제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3, 4분기에 또 실적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유가 모멘텀인 만큼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자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가격은 이 종목은 이제 138,100원대에서 또 종가가 마감이 됐는데요. 138,000원 이하대에서 좀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좀 단기적 관점에서 16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12만 원 이하대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호석유 목표가 지금 매수가를 138,000원 이하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룸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가 16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슬이 대표님의 오늘장 공략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사실 지금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3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굉장히 좀 부진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내년을 바라본다면 지금 충분히 저가 매수의 기회는 저는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에 최근에 이제 그 패션 쪽이라든지 화장품 쪽이 좀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상반기나 하반기까지도 우리가 예상하는 이제 실적을 좀 보여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부터 계속해서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는 게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해서 좀 엮어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입니다. 현대백화점은 더 현대 때문에 특히 이렇게 중국 요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서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런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은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단순히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게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패션과 화장품 두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패션 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고마진 브랜드들이 조금 이탈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수익성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내년부터 봤을 때 아무래도 이 중국 관광객들 그리고 유커들의 이제 유입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판매량 증가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것은 이제 동종 업계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빠른 것들은 2분기부터 3분기까지 계속해서 봤을 때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주가상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리오프닝 주들에 비해서는 이런 주가상에 좀 크게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저가에서 담아볼 수 있는 시기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리오프닝 주들이 올해 3분기부터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회복이 되고 있죠. 하지만 이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까지는 실적을 기대할 수 없다. 하지만 2024년부터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주가가 조금씩 하락할 때 모아가시면 좀 좋겠다라는 좀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결국에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유입되는 시기는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이기 때문에 그때 가장 모멘텀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좀 마무리를 드려보자면 19,430원대에도 종가가 마감이 됐습니다. 19,500원 이하대에서 분할로 좀 담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2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000원 이하대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이슬이 대표님의 공략주로 신세계 인터내셔널까지 저희가 투자 포인트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야무지게 또 짚어주셔서 이슬이 대표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